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뉴코란도시 중고차에 대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등급 옵션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일단 이 코란도시는 내가 신차로 이 차를 구매한다 이랬을 땐 이 가격 대비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지만, 그런 안타까움이 중고차 값으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스포티지나 투싼에 비해서 비교적 저렴한 차값, 물론 나중에 내가 되팔 때도 저렴해서 그때 눈에서 땀이 나겠지만, 아무튼 내가 중고차를 구매하는 입장에서 그냥 가격 적당하고 덩치 적당하고 그런 차량을 원해, 그냥 무난한 차 원해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그런 코란도시라고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 친구는 등급 알아보기 전에 연식을 무조건 15년도 중순부터 보면 좋다. 왜냐면 15년도의 변속기가 그 망할 비트라에서 아이신으로 변경되면서 정말 심장병이 걸려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런 변속기에서 똑똑하진 않지만 문제는 크게 없는 그런 아이신 변속기로 바뀌었고요. 저는 비트라 변속기 들어간 차인데 괜찮던데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뽑기 운이 좋은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15년식 이상은 비싸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이제 문제가 좀 없고 개선이 된 차량들은 약간이나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일단 오늘 영상에서 딱 여기까지만 보고 나가셔도 반은 성공이다. 진짜 비트라 변속기 답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5년식 이후, 15년 중순 이후 아이신 6단이 들어간 차량을 반드시 보시는 것을 저는 항상 권장드리고 있고, 이 친구는 1인구동과 4인구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만 애초에 매물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1인구동으로 알아볼 텐데, 4인구동이 꼭 필요해, 나는 험로 주파성이 꼭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선 이 차량보단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그쪽으로 가시면 훨씬 만족도가 크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등급은 크게 가장 기본 등급인 KX가 있고, 중간 등급인 RX, 최고 등급인 DX, 당시 빨간색 시트, 블랙 그릴, 18인치 휠, 그런 외장 옵션이 추가된 익스트림, 요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익스트림보다는 DX가 더 높은 등급, 그렇게 보시면 되고, DX에선 속도 감응형 핸들이 기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매물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RX와 익스트림 요 두 가지로 알아볼 텐데, 중간 등급 RX는 운전석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오토라이트 컨트롤 레인 센서, 하이패스 포함 눈부심 방지 룸미러, 사이드 커튼 에어백 그 정도가 추가되고요. 익스트림은 RX에다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외장 내장 옵션들, 그런 것들이 추가된다. 사실상 거의 똑같은 등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RX와 익스트림 모두 추가 옵션으로 EPS, 방금 설명드린 그 속도 감응형 핸들을 선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찾아보셔도 정말 좋겠죠. 오늘은 RX와 익스트림 이렇게 두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한 8년 9년 정도 된 차량이니까 키로수는 한 14만까지 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리스트가 이렇게 쫙 나오는데, 확실히 15년식 이전 차량보다, 그러니까 변속기가 개선되기 이전 차량보다 대략 한 150만원, 200만원 그 정도가 더 비싼 모습인데요. 150, 200이면 문제가 좀 있더라도 15년식 이전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14년식 이전 모델로 사서 변속기 한번 뻥 나면 고값 그대로 들어가니까 웬만해서 그냥 무조건 15년식 이후로 보시는 것을, 이건 권장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15년식 이후로 보는 게 좋다. 그거 하나만 지켜도 이 차량은 반은 성공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말 많은 이런 뉴코란도 C가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16년식 10만 킬로 익스트림 1인구동 770만원 이 친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정도의 시세는 엔카에 이쁘장하게 올라온 시세, 만약에 엔카에 좀 오래 머무른 친구들 혹은 좀 급하게 팔아야 되는 친구들, 그런 차량들은 대략 700만원 전후로 보시면 되고요. 개인 차량으로 본다면 650만원 전후, 그리고 진짜 매매상에서 정말 급하게 던질 때 있거든요. 속칭 묻다라고 하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갖고 갈 사람, 그런 시세로는 한 500만원 초반대, 그렇게도 간간히 보이니까 내가 진짜 차량이 급하지 않아, 그런데 코란도시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페나 밴드, 오픈 채팅 그런 데 보시면 진짜 그냥 묻다로 날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 구매하시면 약간이나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물론 상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도 많지만, 그리고 만약에 사고차, 뼈를 먹는 사고가 있는 차량이라면 이보다 한 1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뼈를 먹은 개인 차량을 구매한다면 550만원에서 600만원 그 정도로도 가능하고 그 이하로도 가능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구매하시면 되고요. 오늘 이 친구 역시 저의 권장 가격은 한 700만원 초반대 그 정도라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첫 번째 주인이 쭉 타다가 아직 진정한 두 번째 주인을 만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코란도시고, 쌍용차 대부분이 좀 신차로 구매해서 오래 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인 신조 차량을 구하기가 쉽다. 근데 가끔
저는 1인 신주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5년 동안 주인이 한 대여섯 번 바뀌어. 이런 게 아니라면 그래도 한 2번, 3번 정도까지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정말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 무조건 1인 신주 아니면 안 됩니다.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사고는 뭐 헤드램프 한번 깨졌었고 범퍼 한번 깨졌고 아무튼 큰 사고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성능 점검표에는 뭐 외판도 없고 뼈대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고 이력은 헤드램프랑 범퍼 그 정도 파손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 정도는 해볼 수 있고요. 공업사에서는 어쨌든 보험 처리를 했을 때 범퍼가 깨져서 휀더나 본넷이 살짝만 물려도 무조건 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고 이력은 있는데 여긴 없어. 이런 경우는 이제 정말 미세하게 살짝 긁힌 거다. 물론 이제 차주가 현금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여기 표기가 되지 않지만, 그런 건 뭐 사고 비율에 따라서 감가가 정말 큰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이 하고, 이런 차량들은 뭐 여기 대파 났는데 요거를 다 현금으로 고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가끔 뭐 범퍼 살짝 긁힌 거, 어디 뭐 문짝 하나 긁어서 모바일 어플로 이제 막 견적 찾아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어플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자동차 수리는 진짜 내가 낸 금액만큼 된다. 그러니까 A공업사에서는 문짝 하나 고치는데 20만원이야. 근데 B에서는 40만원이야. 요러면 이제 B가 눈탱이다 이게 아니라, A는 그냥 문짝 안 떼고 그 위로 칠하는 거고, B는 문짝 다 탈거해서 하나하나 다 탈거해서 FM으로 작업을 하는구나. 그냥 그 정도로 보셔야지, A에서 했더니 무슨 퀄리티가 어쩌고, 그냥 싼 거 하시면 싼 마이로 수리를 하는 거지, 내가 발품을 잘 팔아서 싸게 고쳤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딱 그 가격만큼의 퀄리티가 나오니까 자동차 수리는 견적이 조금 더 나오더라도 확실하게 해주는 곳에서 받는 게 정신건강상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뭐 미세 누유나 불량 이런 건 아예 없는데, 한 달 2,000km까지는 어느 정도는 보증 수리가 되니까 차량을 구매하자마자 바로 관련 정비소에 들어가서 한번 싹 훑어보자. 하나라도 건지면 나중에 뭐 돈 50만원 100만원 들어갈 거 굳으니까 한 달 2,000km 안에 무조건 받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제 차량은 이렇게 생긴 이 코란도C가 총 2번의 페이스리프트, 이 친구는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가 된 친구인데, 나름 그냥 디자인 깔끔하고 누가 봐도 쌍용차, 뭐 모나지도 특출나지도 않은 그 정도의 디자인이라 생각 들고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친구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예 초창기 모델이나 이 친구도 15년식 전까지는 망할 변속기 때문에 이 코란도C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무조건 15년식 이후 아이신 변속기가 들어간 차량으로 보시는 게 선택이 아닌 필수다. 그리고 뒷면은 페이스리프트를 하든 안 하든 거의 똑같은 디자인인데, 렉스턴을 많이 닮은 도로에서 너무나도 흔히 보이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좀 키가 크기 때문에 빵이 좁더라도 짐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는 그런 장점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18인치가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차량을 갖고 오자마자 바꿔야 돼, 그런 상황에는 한 50만원 전후로 한국 타이어 가성비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의 유통기한은 5년, 그리고 한계 마모선을 보고 교체 주기 때 빨리빨리 바꿔줘야지 타이어는 정말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엔진은 2.0 디젤이긴 한데, 엔진 출력은 나쁘지 않은데 약간 변속기랑 부조화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닌데 약간 서로 호흡이 안 맞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분명 조금 더 좋은 출력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좀 세팅이 요상해. 아무튼 맞지 않는 둘이 쿵짝쿵짝쿵짝쿵짝 하는 그런 주행 질감을 보여주고요.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변속기 외에는 뭐 특별한 고질병은 없다. 누유, 누수 이런 거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다 있는 거니까, 뭐 코란도C라서 누유가 많고 저기 뭐 QM3라 해서 누수가 많고 이런 건 없고, 그거는 전 차주가 어떻게 관리했냐 아니면 복불복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차량이 10만 킬로 정도 됐기 때문에 갖고 오자마자 아마 무조건 변속기 오일은 안 바꿨을 텐데, 갖고 오자마자 뭐 변속기 오일,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내가 차량을 오래 탈 거라면 소모품은 한번 싹 바꿔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차값이 750이야 800이야 이랬을 때 최소한 내가 한 1000만원 정도의 비용을 갖고 있어야지 요런 정비나 뭐 기타 보험 요런 데서도 여유롭게 굴릴 수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1000만원이 있어 근데 그냥 950만원짜리 사야지, 요거는 맞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인테리어는 정말 한숨이 턱턱 나오는 그런 옛날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 그나마 이게 바뀐 거다. 페이스리프트 이전 코란도는 토를 한 바가지 하고 싶은 이런 뭐 NF 소나타, 윈스톰 이런 친구들에서 보이던 그런 안타까운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야, 이렇게 보니까 역체감이 있죠. 방금 그 친구를 보다가 얘를 보니까 은근 세련미를 좀 보이네? 이런 느낌이 확 드는, 뭐 계기판 클러스터는 이렇게 약간 안타까운 단색이 들어가는데, 요거는 요즘 쌍용차에도 깡통 등급 차량들에는 거의 그대로 들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계기판이고요. 나름 보여줄 정보는 거의 다 보여준다. 그리고 변속기 주변에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
또 크롬까지 이렇게 재질에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써줬고요. 기어봉이 까진 건 많이 아쉽지만 쌍용이 노력을 했었던 그런 흔적이 군데군데 보이죠. 그리고 시트를 보니까 차량과 연식과 키로수를 생각했을 땐 조수석은 뭐 사용감이 거의 없는 모습, 살짝 구겨지만 있고요. 물론 눈으로 직접 봐야지 아는 부분들이지만 뭐 그냥 이대로만 봤을 때도 크게 상한 곳은 없어 보이는, 운전석 역시 약간의 구겨짐은 있어도 찢어진 데는 없다. 다른 내장재들은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열 역시 이 정도면 사람 거의 안 탔던 차량이다. 조금이라도 눌린 자국도 없고 아마 거의 혼자 탄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핸들은 한 2000년대 현대차의 아반떼 HD 같은 그런 느낌이 풀풀 나는데 뭐 상단에 약간 까짐도 있고 무엇보다 여기 파워 기어봉이 있음으로써 이쪽의 가죽은 정말 안타까운 컨디션을 보여주는데 뭐 요거를 갖다가 새로 가죽을 씌우니 많이 그런 것보다는 중고나 신품으로 갖다 끼우는 게 훨씬 저렴하다. 근데 뭐 이런 건 신경 안 쓰시면 그냥 타시면 되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조그만한 게 들어가는데 거의 그냥 후방 카메라 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안드로이드를 매립할 수도 있지만 정말 비싼 거 아니면 안 하는 이만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스마트폰 거치해서 내비게이션을 보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오렌지색이 정말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 나름 직관적인 공조기 버튼들, 버튼까지만 약간 있지만 역시나 연식 키로수를 생각했을 땐 그냥 중간 정도 가는 정도, 나쁘지 않은 정도. 또 이 친구는 충전 다이얼은 없고 여기 시가잭, USB 포트, aux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시가잭에 있는 충전기기 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이소에서 싼 거 갖다 끼지 말고, 그럼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못해도 한 30W, 60W 그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시가잭 단자 하나에 한 4만원, 5만원 그 정도 갖다 하는 걸 껴야지 무슨 그렇게 비싼 걸 갖다 껴요?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딱 한 번만 써보자. 내가 출퇴근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충전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고속이 되니까 이런 시가잭 충전기나 케이블 이런 것들도 뭐 소모품이 아니고 쭉 쓰는 거니까 꼭 좋은 걸 껴주자. 그리고 루미러는 하이패스 포함 뒤차에 망할 눈뽕을 막아주는 20 루미러, 블랙박스도 있긴 한데 아마 차량을 출고할 때 설치했을 그런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다. 가성비로 바꾸시면 15만원, 20만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전면부 유리가 정말 깨끗한 걸로 봐서 이 친구는 썬팅이 안 돼 있구나, 여름에 진짜 직사광으로 때리는 그런 안타까운 햇빛을 막기 위해서 전면부는 그냥 가성비로 15만원 전후 그 정도로만 시공하셔도 내가 차량을 바꿀 때까지 그때까지는 충분히 버텨줄 것이다. 만약에 이 차량 기준으로 한 대를 다 한다면 정말 그냥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 괜찮은 친구로 한 대분 한 40만원 전후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에잉 무슨 썬팅이 40만원이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한 거랑 안 한 거랑 정말 쾌적도가 다르다. 저가형이랑 고가형은 크게 차이 나지 않지만 정말 그냥 쿠폰 필름 그런 거랑 중간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난다. 마지막으로 트렁크는 요즘으로 치면 거의 셀토스보다 조금 더 큰 정도,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SUV에서 보면 좋은 건 요런 내장재가 손상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다못해 요런 트렁크 리드도 정말 크게 파여있고 깨져있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차량을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 정도 보고 비교해야지, 내가 차를 정말 몰라, 차알못이야 그래도 엔진 소리나 뭐 변속기나 요런 내장재 컨디션이나 그런 게 바로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여러 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보니까 전면부는 썬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네요. 오늘은 뉴코란도 C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뛰어나진 않지만 전혀 모자르지도 않고 가격도 그냥 적당하고, 물론 내가 나중에 팔 때도 저렴하겠지만 그냥 가격 대비 덩치 괜찮고 성능 괜찮은 그런 중고차를 원하신다면 뉴코란도 C도 충분히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친구에 대한 총점은 나는 만약 혼자 타는 차량이야, 그냥 간단히 출퇴근 정도만 하는 차량, 그렇게 봤을 땐 10점 만점에 한 7점. 근데 나는 1열 정도만 사용하고,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정도만 태워서 2열은 적고 놀러 갈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10점 만점에 8.7점. 나는 아이가 어리거나 초등학생 정도야, 그냥 적당히 짐 싣고 적당히 사람 타면 돼, 평소에는 출퇴근만 해, 그런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8.3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